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종목 분석. 오늘은 코스피 운수장비, 운송장비 업종에 있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운송장비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사실 운송장비 업종은 현대차, 현대중공업 이렇게 두 개가 끌고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중공업은 과거처럼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는 좀 기업이 쪼개지면서 좀 흐름이 좀 변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을 대표하는 종목이 역시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현대중공업이 상징성 있는 그런 기업이죠. 과거에 글로벌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엄청난 그런 성장을 하면서 한국 조선의 어떤 흐름을 만들었던 그런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상징성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흐름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죠.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작년부터 수주가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기대감을 갖는 것 같은데요. 2019년에 어떤 수주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은 이미 주가에 다 녹아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생각만큼 그렇게 작년에 실적도 수주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조선 쪽에서는 괜찮았습니다만은 플랜트 이쪽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조선주들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사실은 기대감이 너무 선반영된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올해 이후에 어떤 글로벌 경기 흐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선박들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꾸준히 발생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경제의 어떤 그런 흐름 자체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조선업계에도 다시 한번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좀 좋아진 흐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기 좀 힘들다는 것이죠. 중국 쪽에서 어떤 조선 쪽에서 좋지 않은 흐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좀 입은 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은, 또 고칠 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고 그러겠죠. 그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한국은 자체적으로 조선산업을 크게 이렇게 다시 활성화시키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인데요. 2017년에 기업을 분리했었죠. 그래서 여러 개 기업으로 쪼개지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수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수주를 하더라도 실적으로 반영되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수주 같은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속되기에는 좀 한계에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중반, 초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하반기 이후부터의 흐름이 좀 불안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은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수주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에는 조금 지금 상황이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좋아졌던 그런 부분들은 역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 부분에 좀 기인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한번 수급을 한번 보실까요?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죠. 그래서 주가가 조금 반등을 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도 좀 들어온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도로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은 사실은 주가가 단기에 굉장히 좀 급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에요. 적당히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지수가 반등이 좀 나오는 구간에서 반등을 했었고, 지수가 빠질 땐 다시 빠졌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수가 하락하면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입되기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주가라는 건 선반영됩니다. 선반영된다고 봤을 때 이미 어느 정도 한 6개월 후에 어떤 수주라든지 실적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기대했던 흐름만큼의 흐름이 나오지 못하면은 주가는 꺾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수가 꺾일 때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꺾이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봅니다.
봅니다. 자,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항상 하락하면서부터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것들을 겪는데요. 그런 것들은 어떤 이런 그 일정한 패턴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락할 때도 계속 하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는 게 그게 당연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 같은 경우에도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추세 하락하다가 반등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온 흐름이거든요. 사실 뭐 작년부터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하락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수의 흐름을 보나 종목의 어떤 흐름을 보나 추세적으로 가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도 이제 한계 왔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그리고 늦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기관이나 이런 데서 레포트가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뭐 전망이 뭐 굉장히 장밋빛이에요. 엄청나게 상승할 것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그 상황이면은 본인들이 매수를 하겠죠. 그리고 주가가 계속 폭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은 지수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꽤 나왔습니다. 지금 자 9만원대 주가가 15만원 근처까지 갔지 않습니까? 50%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이 무거운 종목이 상승이 나올 만큼 나왔다고 봅니다. 지수가 평이한 흐름을 보이면은 최소한 횡보만 해줘도 이 종목이 조금 더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가 불안한 상태예요. 지수가 꺾이면은 결국은 더 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선반영되면, 그리고 지수의 흐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주가가 강하게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조선업계 전반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